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궤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 그래요. 그래서 이 궤강살은 일명 과부살, 호라비살이라고 말을 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먼저 이 부분을 아시면 좋겠고, 자, 어제 일부러 마친 부분에 이어서 오늘은 이 개강살 2부 공부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임술개강은 남명에게는 길한 바가 있으나 여명은 부부애로에 문제가 많아서, 여기에서도 임술개강은 특히 남자한테는 길한 바가 있으나 여명한테는 똑같은 사주일지라도 남자의 임술개강과 여자의 임술개강은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느냐,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느냐,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괴강살은 전부 다 남자의 살성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백호살에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음간도 있고 양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호살의 음간은 정축백호요 또는 을미백호다, 이러한 식의 그것이 되는데, 이 괴강살은 전부 다 양천간으로 음천간이 없고 진토와 술토에서만, 그리고 또한 경금과 임수로 배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길한 바가 있으나 여자한테는 부부 해로가 많아서 공방살이 되고 과부살이라고 한다. 특히 이 임술괴강살은, 임술은 임술백호이고, 그리고 괴강살과 백호살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여자에게는 더 큰 피해가 된다. 이 그 과부살로 뭐 부부 헤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좋지만, 그러나 이 술토가 공업성이고 형이 하적인 물상이고 또한 화기의 공업성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여자에게는 좋다. 그러나 남자의 덕을 보고 가정을 가지려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더 흉한 작용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과부가 되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에서는 이임술 백호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풍파가 닥치면 이것이 어떠한 상태냐면, 부부 헤어지고, 헤어진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내 몸까지 다치더라, 잘못되더라. 그러니까 더 서러운 것이 더 많겠죠, 이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임진 괴강 과부보다는 낫다. 뭐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어떤 것이 좋다 낫다 따지면은 그것도 조금 그러네요. 그러나 술토가 조희신으로 제방제수를 하는 용도로 반환살이나 화계백호는 대기할 수 있으나, 천살 또는 고갈백호살, 고갈괴강살이라면 또는 고갈천살이라면 비록 희신일지라도 큰 발복이 어렵다. 그러나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한다면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형이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관살이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되며, 관살이 귀신이라면 조상이 하천하고 조상 무덤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화장을 해주면 기라고. 그리고 임진괴강, 임술괴강은 기토가 투출하면 안 된다. 이미 처음부터 배려버린다 그래요. 기토가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투출을 했다면 인생 중년에 이리저리 자식 낳고 다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나이 한 50대, 이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부부 헤어지게 된다. 그래서 치명적이다. 그래서 기토는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요.
이 경진괴강이나 경술괴강에서는 기토가 투출하면 그런대로 뭐 한다고 그러지만 임진괴강, 임술괴강은 기토가 투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무토는 기토 대운을 만나면 꼭 믿었던 동료에 의해서 대패질을 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임진, 임술, 개강이 기토를 만나면 남편으로 인해서 또는 남자라면 직업 관련에 의해서 또는 자식으로 인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화기와 토기가 강한 중에 금기와 수기는 허약하고 토기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산정붕괴가 이루어진다면 산중에서 흘러내리는 돌에 맞아 압사당하는 것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산정붕괴로 진흙땅, 갯벌땅이 되어 황토물이 흘러내리면 신병신의 무속인이 되기 쉽고 신장 질병과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그래요. 궤강일주에서 흉살이 발현되면 남편 무능, 무책임, 남편 작척, 납치, 강금, 행액 등을 의미하며 부부간에 불화, 대립, 갈등이 많다는 살성이 궤강살이다. 특히 여명의 작용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될 수 있는 한 무토천간은 투출해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기토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각기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 궤강일주에 기토가 투출하면 흉암팔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이 부분은 궤강살 일주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이 궤강살 뭐 하기는 자기 눈에 안경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궤강살 일주 여자와 결혼할 남자는 반드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명의 궤강살은 결혼 후에 시가를 몰락하게 한다는 살성이다 그래요. 특히 이 부분에서 자기 궤강살 일주가 기신이 되었을 때 지인술중미 토기가 기신이 되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시가가 몰락하여 스스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덕도 없고 시가도 없다. 시가가 아무리 잘 살아도 10년이 넘어가면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궁합을 볼 때 여명, 궤강일주, 백호일주는 남편 잡아먹고 시가를 망하게 한다고 하여 궁합 상대로 매우 꺼렸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업을 하거나 혼자 직장에 다닌다면 이것은 힘과 능력, 미모가 있고 언변능통하고 두뇌도 좋기 때문에 비록 호랍이 과부는 될지언정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음양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한 사주라는 것은 사실은 중화된 사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허약하다. 시소타기처럼 오르락내리락을 한다면 매우 바람직하고 한쪽 부족한 한쪽을 대운에서 채워주고 간다면 매우 길하지만 이 부분이 강한 쪽을 더 강하게 한다면 약한 쪽은 더욱더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푸파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화라는 것은 시소타기처럼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을 중화라고 하며 큰 풍파 흉액이 없이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궤강일주의 장점은 이제 단점만 얘기했지만 요 장점은 미남 미녀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은 어디다 내놔도 무난한
그러한 미남 미녀이고 언변이 좋고 두뇌도 좋고 그리고 과단성이 있어서 총명하다. 요 과단성이라는 거, 끊고 맺음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쪽으로 과단성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나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쓰러뜨려 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러한 과단성이라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권세지향적이다 그래요. 지금 그 정치계에 누구라고 있죠? 그 사람도 경진교랑이던데 이 권세지향적이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요 인터넷에서 그 얼굴 나온 거 처음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상당히 뭔가 느글느글하면서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 사람 같으면서 좀 느끼하더라. 그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이 그 사람의 나타난 그것이 그 속마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괴강일주는 권세를 지향하는 성분이 강하고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체로 두뇌가 총명한데 똑똑할 때는 귀신과 같이 똑똑한 그것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 무덤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이 똑똑해서 자기 무덤 스스로 파며 배우자궁이 부실하고 고신 과숙살이 있다면 이별, 사별, 별거 등으로 나타나 재혼을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쉽지 않으며 죄취, 첩이 되거나 과부가 되거나 호라비가 될 수 있으므로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흉액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너무 강하고 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경금도 강하고 이임수도 강하지만 이 부분에서 반발력이다. 이임수는 흐르고자 하는 유통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술토가 이임수의 물을 막아버렸고 진토가 이임수를 인묘시켜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뜻이 크고 높아서 길격 좋은 사주라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모도 잘 참아내고 마침내는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니 정치가 자산가 등 대업을 성취한 인물의 명식에서 괴강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주 명식이 흉격일 때는 극부, 극처하기 쉬운 바, 큰 뜻을 이루지 못하며 집안 식구들을 못 살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 파탄으로 나타나고 특히 여명의 사주에서는 더 흉함으로 반드시 이 괴강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나이 먹고 늙어서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는 여명사주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리고 가정이나 뭐에서 발생이 되는 그 스트레스를 반드시 풀어라. 그리고 만약에 직업을 갖기 싫다면 운동이라도 해라. 헬스장에 가서 몇 시간씩 한다든가 수영장에 가서 몇 시간씩 한다든가 또는 공원을 갔다가 열심히 뛴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내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단련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건강 잃고 남편 잃고 직업 잃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과부 일주인 괴강살은 강함이 지나치고 유함이 부족함으로 부부 사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반대로 나타나 성격은 여기 이 부분 성격은 유하고 부드러우며 강함을 찾기 힘든 성격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건 괴강뿐이 아니고 아주 신강한 여자 신왕에서 비겁이 태양한 그러한 상태의 여자들 이것을 보면은 그리고 또한 괴강살 이 부분도 그렇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이것이 유하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성격 내면적인 성격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경우 결혼 이후부터는 사주의 영향과 운기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데, 즉 성장기나 학년기에는 사주의 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결혼 후 부모 곁을 떠나 가정을 이루고 시가와 남편 그리고 자식 등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성품이 달라져 가는데, 이미 선천에 모든 기운은 물러가고 후천에 결혼을 하면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의 사주 간명에서 보면 대체로 신강명식은 유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대처하는 모습은 당찬 기질로 나타나고, 신약명의 사주들은 겉모습은 당찬 모습이지만 이를 대처하는 능력, 무슨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 명식보다는 신강 명식에게 더 적합한 말과 같다. 인수태양한 여명을 보면 신강함으로 기백이 넘칠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매사무력하고 나약하다. 즉 인수태양의 습성대로 받기만 하고 타인에게 의지할 뿐 극히 무력하여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그리고 대체로 입이 작고 일머리를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즉흥적 성격이 된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적금을 넣어서 미래 일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러한 부분, 자식의 사주가 인수가 태양하면 모든 일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즉, 이 부분에서도 인수가 태양하지만 비겁이 한 글자, 지지 한 글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통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인수는 태양하지만 일간이 혼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라면 병화가 혼자 있고 인수국을 이루었을 때, 이러한 경우, 그래서 문제가 이것이 인수가 과다한지 비겁이 과다한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와 비겁이 적절한 신강사주는 베풀 줄 알고 기백이 있으며 남과 나를 생각한다. 즉 인수가 왕성한 신강과 비겁이 왕성한 신앙과 인수 관살이 왕성한 신광과는 기질적인 차이가 모두 다르다. 필자가 이처럼 구구절절 글을 쓰는 이유는 괴강살이니까 불길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양인일주, 백호일주, 괴강일주 여명들은 꺾일 줄 모르는 자기 고집과 한성질이 있으며 어떠한 일에서도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다운 애교는 조금 부족하고 부부 생활에서도 통나무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강함만 있을 뿐 여유의 깨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가 괴강일주는 전생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남자가 여자로 환생했다고 전생집이라고 있다 그래요. 전생에 대해서 나오는 그거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부살로 기가 너무 강하여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며 시가를 망하게 하는 여명이 많은데, 즉 시가 식구와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기 쉬우므로 집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생활전선에서 일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야 한다. 이미 양인살, 백호살, 괴강살은
거의 양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괴강은 모두 양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양인도 양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백호살은 음일간도 있고 양일간도 있다. 그러나 강한 기질이다. 그래서 백호 중에는 음천간이 있지만 바지 입고 활동하는 남자의 성격이므로 애교를 잘 부리는 토끼나 여우 같은 짓은 대체로 못하는 성질이다. 즉 이간질을 못하는 성격으로 남 비유 맞추는 일을 못하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것이 뚜렷한 화끈한 다혈질과 같다. 그래서 대체로 여명에 신강한 괴강일주, 백호일주, 양인격 사주가 배우자 덕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부부 깨진 바가지가 될 것을 상징하는데, 그 기질이 남성격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결혼이 깨졌다. 이것을 예전에는 파경했다, 파경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파경이라는 이야기는 깨질 파의 거울경, 거울이 깨졌다. 왜 결혼이 깨졌는데, 왜 부부가 이별을 했는데 거울이 깨졌다고 말했을까? 이것은 나의 또 다른 나의 반쪽. 그것은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나이고, 그 나는 배우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내 일지, 이 부분이 배우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가 나이고 그 일주가 배우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거울 속에 나가 깨지면 배우자궁이 깨진 것이다 그래요. 대체로 괴강일주 여명은 미묘의 소유자가 많으나, 여기 고집이 센 편으로 남편과 참다운 화합을 하기 어렵고 이혼하거나 질병으로 신음하는 수도 있고, 무속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속인이 되는 사람은 음적 기질이 강해야 되는 것이지, 양적 기질이 강한 사람은 무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서에서는 괴강살이 3개 이상 모여 있으면 괴강격이라 하고, 거부도 많으며 대부대기하거나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괴강격이 성립되는 것은 정진괴강이나 임술괴강만을 괴강격으로 논하고, 임진, 임술괴강은 토기가 강한 것일 뿐 일간이 강한 것이 아니므로 임진, 임술 괴강격에 성립되지 않으며, 진술중 및 토기가 모여 화토가 강하고 인수가 없다면 가종살로 논한다. 경진괴강이나 경술괴강은 종황격, 종강격과 같은 형태가 되므로 종격으로 논하되, 금기가 왕성하다면 종욕격으로 논하거나 종황격, 종강격으로 논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고, 괴강격이라고 굳이 이름 붙일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하여간 괴강격의 장점은 결단성과 과단성이 강하여 추진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므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수성가 명으로 차남일지라도 장남과 같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게 되는데, 이것은 여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다시 말해서 괴강일주나 양인격 또는 양인일주는 대체로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면은 상당히 이것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좋아하는 것이니, 토기와 금기의 세력이 형성되었다면 괴강격을 논하여 관살의 통제나 간섭을 극히 싫어하고, 남편의 통제 또는 남자라면 직장에서의 윗상사의 통제, 이러한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직업을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어찌 됐건 이 괴강일주가 신강한 사주라면 남의 간섭, 구섭을 안 받고 오히려 당신이 나를 따라오세요. 당신이 내 말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여자가 신강한 괴강격이다. 그러면 그 남편을 하시하고 무시하고 또는 능멸하고, 왜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얼마 전에 어떠한 여자 상담을 하는데 나이가 50대인데 자기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멱살 잡고 흔들다 땅에 내려 꽂아버렸다.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과단성도 있고 이러한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괴강격이 갖추어야 할 것은 여우의 꾀다. 토끼 같은 예쁨이다. 즉 모든 일 처리를 여우처럼 살랑살랑 해라. 너무 강한 거 이것만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괴강일주가 특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괴강일주 이 부분은 무관성, 즉 운동, 군인, 경찰, 제복 입고 활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형성하는데, 여기 무관성은 저기도 된다고 그랬어요. 의사.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경진괴강은 학문, 사업가, 교도관, 마약수사, 대처의학, 마취과, 부동산업 등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술괴강은 군인, 경찰, 검찰, 의사, 교도관, 부동산 사업, 건축업, 종교가에 많으며 진술충미에 형충사명이 있는 사주라면 무관성분이라 의사, 의업 등이 길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꼭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셔야 할 게, 신토는 공업성이요. 진토는 음적 세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라. 그러기 때문에 진토가 음적이기 때문에 학문, 사업, 교도관, 교도관도 음적이죠. 음적 성분이죠. 마약수사, 이것도 음적 성분이죠. 대처의학, 이것도 음적 성분이죠. 마취과, 이것들이 음적 성분에 지금 다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 써지는 것이고, 이 술토는 틀리죠. 이 음적 성분과 군인, 경찰, 검찰, 의사, 교도관, 부동산업, 건축업, 종교가. 그러니까 음적 성분과 양적 성분이 이렇게 직업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또는 토기는 인수이고 문서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의식주 관련 직업을 종사하기도 쉽다. 그러나 남자는 무관성으로 길하지만 여자가 반환괴강, 천살괴강, 고갈괴강 이렇게 되었다면 사회적으로 길하지만 남편의 통제받기를 거부함으로 부부 이별하고 자식하고 사는 경우가 많으나 자식이 양호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인도 강한하지만 남편 역시 꺾이지 않는 고위에, 그리고 본인 역시도 강한하지만 남편 역시 꺾이지 않는 고집의 소유자로 외롭고 고독한 독선적인 남편을 만나는 인연이 성립하므로 고독한 삶을 보내기 쉬우며 일반 내격으로 관살이 무력하거나 중화된 명식으로 격국이 순수하다면 신분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신강한 명식의 괴강일주 여명은 여러 번 수차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한다. 결혼해서도 직업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확실한 직업이나 사업을 한다면 꼭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집안에서 가정주부로 살림만 한다면, 그리고 남편도 시가의 덕을 보려 한다면, 시가의 유산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경우 잘못되기 쉬워서 결혼 후 10년이 지나면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시가가 망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을 가져라. 그래서 그 경진일주나 경술일주 보니까 여자 의사가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그래서 그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어찌 되었건 그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라 할지라도 경진개강, 경술개강, 신강한 여명은 당주가 결혼 후에 시가를 망하게 하라는 암시가 있으므로 시가에 항상 감사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베풀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시하지 말 것이며, 특히 이 부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시하지 말 것이며, 왜 그러냐면 너무 강한 기질이 있어서 사람 무시를, 남편이 되었건 직장 상사가 되었건 누구한테 무시하는 기질이 강한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서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내가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저 사람의 종으로서 대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존경심으로 타인이 잘되길 빌어주며 이렇게 산다면 상당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남편은 돈 벌어 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식들만 챙긴다면 틀림없이 결혼 후 10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망하거나 실업자가 되고 신병신액이 발생하거나 시가 역시 어려워지며 부부 이별을 생각하게 되고 신강사주로 관세하다면 거의 80% 이상 지금 현재 필자가 말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일지라도 결국은 실업자가 되고 여성 가장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데, 단 독신 여성으로 직업 여성이 되거나 사업을 한다면 큰손 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괴강일주 특유의 남편을 무력하게 만드는 기질로서 결혼 전에는 훌륭하고 시댁이 잘 살고 똑똑한 남편을 만나도 거의 인생 중년이 지나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과부가 되는 특징이 강하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처음에는 비록 어려워도 인생 중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괴강살, 양인살, 백호일주는 형충됨을 매우 꺼리는데, 월지와 일지가 지충이나 일지와 시지가 형충이 되었다면 부부 회로에는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러므로 타인 부부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밝은 행복이 도래하지만, 괴강특유의 비교하는 습관 또는 남을 무시하는 이러한 습관, 이러한 것들이 강하다면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뼈아픈 시련을 겪기 쉽다. 겸손하고 인내를 의복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데, 특히 경술개강, 이임술개강은 남편이 임묘지에 있으므로 인연법에 따른 남편을 만나야 하며 남편이 종교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길하다. 경진괴강은 무관살이면 진중을목이 남편이 되는데 남편의 도움이 크고, 여기에서 경진괴강 일주는 무관살이고
사주 원국에 병정이 암장에도 없고 그렇다면 진중을목이 남편이 되는데 이 진중을목 연하의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꼭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시라. 연하의 남편을 만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면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특히 경진괴강이라면 아주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여자를 예쁘고 애교 덩어리의 여자를 만나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한다 그래요. 또는 여자였다고 해도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인형 같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한다. 자기가 업고 다니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인연이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는가? 화무 11호니라 열흘 이상 굵게 피어 있는 꽃이 없으며 달도 차면 기울고 이것이 세상 만사의 법칙이다. 지구목에도 볕들 날이 있고 저 높은 태산도 언젠가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임진왜란일중 남자나 여자는 배성의 덕이 부족하고 길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으며 종교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이 종교업으로 후제 중생을 한다면 길하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법 신앙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패망의 길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길 인연이란 아무런 맛도 없고 무미 곤조한 것과 같이 무생무치하다. 다만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은 맛만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길 인연이고 흉 인연은 한눈에 반하는 인연,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인연, 그냥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인연, 달콤한 인연, 이러한 인연은 바로 뜨거웠던 냄비가 빨리 식듯이 무쇠솥은 달구어지기 어렵지만 느리게 식듯이 한눈에 반하는 인연, 달콤한 인연은 바로 그 인연 또한 빨리 식을 수가 있다. 이것을 악인연이라 한다. 그래요. 자, 오늘은 괴강쌀, 이 괴강쌀에 대한 2부 강의를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